멀지 않은 과거, 일본이 현대화에 접어들던 시절 정체를 알 수 없는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경찰은 당연히 탈옥한 죄수의 소행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살인 방식이 인간이 아닌 짐승과도 같았으며 유독 부유한 가정집으로만 타깃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낮밤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경찰을 배치해도 해결되지 않는 미세 연쇄살인 사건. 이 사건의 냄새를 맡은 외국의 한 기업은 일본으로 급히 대원들을 파견했습니다. 男爵のお客人ですな。確か国際的な海運会社の方々と聞いておりますが。 이들은 V해운이란 기업으로 위장한 예거라 불리는 사냥꾼들. 이들의 목적은 전설 속에나 존재하는 흡혈귀를 사냥하는 것인데 당연히 일반인이나 정부는 이를 믿을 리 없을 테니 유명한 해운 회사를 등에 업고 비밀리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カーシュナーは本当にこの国にいるのかな。上海では逃したけど V 海運の情報は正確よ。 이들은 카슈너라는 상위 흡혈귀를 잡으러 일본까지 왔는데 카슈너는 세계를 돌며 나쁜 흉계를 꾸미는 꽤나 영리한 흡혈귀. 그는 일본에서 흡혈귀의 미래를 위한 무언가를 준비한다고 했고 자신을 쫓아온 지긋지긋한 사냥꾼들을 여기서 일소시킨다고 했습니다. 흡혈귀의 흔적을 쫓아 도시를 탐색하는 사냥꾼 유리는 인적이 드문 골목에서 한 여성과 마주쳤는데 아무리 인간으로 위장한 흡혈귀라도 피냄새에 익숙한 유능한 사냥꾼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むっと吐き気がこみ上げてくるヴァンパイアの匂いが 인간으로 둔갑할 수 있고 신체를 변형시킬 수 있는 상위종. 평범한 인간으론 절대 당해낼 수 없으며 베테랑 사냥꾼이라고 한들 쉽게 쓰러뜨릴 수 없는 녀석들인데 유리에겐 이들을 제압할 수 있는 특별한 힘이 존재했습니다. まさかお前シリウスの 눈에서 푸른 빛을 바르자 순식간에 흡혈귀를 제압하는 유리. 거의 다 잡은 거나 다름없었지만 안타깝게도 다른 흡혈귀에게 방해를 받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유능한 의사가 유리를 치료해줬고 치료를 위해 당분간 전선에서 물러난 유리. 사람들에겐 차갑지만 유독 아이와 식물에겐 따뜻한 유리라 의사의 딸과 금세 친해졌습니다. あいつの体波じゃねえな。 소녀의 말에 따르면 아버지는 유능한 외과 의사였지만 아내의 병을 치료하지 못했고 그 때문에 지금도 환자가 없는 시간에는 연구에 열중한다고 했습니다. あと少しあと少しだよ先 유리의 치료를 위해 필립과 함께 이곳에 머물렀고 귀여운 소녀와 함께 식물을 키우며 잠시 즐거운 일상을 보냈는데 ユリ20秒稼げ 의사가 만든 알 수 없는 장치를 노리고 온 흡혈귀들. 이쪽 흡혈귀들은 우리가 흔히 아는 재생력이 엄청난 흡혈귀가 아니기에 다리에 기계 장치를 달아 유리와 리벤지 매치를 하러 왔는데 이번엔 반드시 이기기 위해 나쁜 수를 썼습니다. 先離れるな 아빠를 흡혈귀로 만든 로열즈. 유리가 로열즈와 전투하고 있는 와중 흡혈귀가 된 아빠는 소녀를 덮쳤고 유리는 어떻게든 소녀를 구해야 했습니다. 이쯤 되면 누가 흡혈귀인지 모를 유리의 순발력과 재생력. 습격해온 흡혈귀를 모두 처리했지만 결국 소녀를 혼자 남게 만들었습니다. たった一人の大切な家族を大好きなお父さんを殺されたんだしょうがねえよ。 어쩔 수 없었지만 눈앞에서 아버지를 잃은 딸이 걱정되는 유리. 유리 또한 어릴 적에는 사랑하는 가족과 마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グスタフン家で宴やるの？おいおい、うちは宴会場じゃないと何度言ったらわかるんだ。 유리의 일족은 시리우스란 특별한 힘을 가진 일족으로
인간의 몸으로 짐승의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一族が守るシリウスの箱もなき今、このまま時代の流れとともに滅びゆくのも定めというものか。 이들은 일족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시리우스의 상자를 수호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유리의 아버지가 이 상자를 가지고 아주 먼 곳으로 모습을 감춰버렸고 유리는 엄마와 형과 함께 아버지가 돌아오는 날을 학수고대했습니다. 느닷없이 시리우를 습격한 흡혈귀물이 은둔한 시리우스를 찾아낸 것도 모자라 그들은 상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시리우스의 상자를 빼앗기 위해 시리우스 일족을 학살했고 시리우스 일족은 마지막까지 흡혈귀와 맞서 싸웠습니다. 長老や村のみんなはわからない。でもあの様子じゃもう村には戻れないし、ここも危ない。 어렸던 유리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고 형의 도움으로 겨우 마을에서 벗어났지만 형과 엄마는 결국 흡혈귀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어린 유리는 죽기 직전 고고학자인 윌라드에게 구출됐고 유리도 윌라드도 흡혈귀한테 소중한 것을 잃었기에 흡혈귀에게 복수하기 위해 사냥꾼이 됐던 것입니다. まさか商売敵の V 海運さんにお越しいただけるとは。 흡혈귀의 흔적을 조사하는 사냥꾼. 흡혈귀들이 그간 살해한 인물들의 공통점은 전부 인공장기를 개발하는 과학자들이었으며 흡혈귀들은 이 연구자료를 하나도 남김없이 가져갔습니다. 이를 이용해 어떤 병기를 만들어냈고 그걸 해외에서 가져온 신병기로 위장해 일본군을 상대로 테스트를 하려고 했는데 전쟁에 눈이 먼 일본군은 고민도 안 하고 이를 수락했고 결국 시험장엔 피바람이 불게 됐습니다. あなた方は同族が滅びゆくのをこのまま手をこまねいて見ていろと。それが宿命であれば致し方ないこと。 한편 흡혈귀들 사이에선 잦은 분쟁이 있었는데 흡혈귀들도 시리우스처럼 개체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으며 흡혈귀들만 걸리는 원인 모를 불치병이 유행했습니다. 흡혈귀가 죽으면 재로 돌아가 사라지지만 이 병에 걸리면 노예종의 경우 상위종의 명령을 듣지 않으며 흡혈귀의 모든 권능을 잃은 채 육신이 남은 상태로 사망합니다. 장로 흡혈귀들은 이것 또한 운명이라며 멸종을 받아들였지만 예브그라프라는 로얄즈는 뱀파이어가 종속하기 위해 가진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고 전설로만 내려오는 신의 권능 시리우스의 상자를 찾아 헤맸습니다. しかしエフグラフ様はなぜあるかどうかもわからぬ箱にいつまでもこだわられるのか。 다른 로얄즈인 카시노는 미신보단 과학을 믿기로 했고 인공장기 기술을 훔쳐 흡혈귀를 기계화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흡혈귀의 흔적을 쫓다 만나면 안 될 사람을 다시 만난 유리. 그의 이름은 미하엘, 과거 잃어버린 유리의 형이었습니다. やっぱりヴァンパイアに。ああ、今も無理をしてここに来ている。 과거 그날 흡혈귀가 된 미하엘. 얼마 전 유리를 총으로 저격한 것도 미하엘이었는데 조준경 넘어 동생의 모습을 확인하자 차마 죽일 수 없어 일부러 빗맞췄고 이번에도 동생이 일에 휘말리지 않게 하기 위해 미리 귀뜸을 해주러 온 것입니다. お前は非常になりきれない。もう忘れろ。俺もドッグビルも母さんも。 흡혈귀에 대한 복수는 있고 조용히 도망치라는 미하엘. 유리는 일족을 학살한 흡혈귀에게 복수한다는 일념 하나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여기서 물러서지 않는다면 유리는 형과 싸워야 했습니다. どうしたんです？あれは我は百古道当主百瀬直虎。 흡혈귀를 쫓기도 바빠 죽겠는데 최근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테러리스트들이 기차를 습격. 이 틈을 타 기차 안에 섞여있던 흡혈귀들까지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일반인이 타고 있는 기차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테러리스트 수장의 목을 딴 기계화된 흡혈귀. 때마침 도착한 사냥꾼들의 활약으로 테러리스트들과 기차 안에 섞여있던 하급 흡혈귀들을 대충 정리했고
유리는 형의 말이 신경 쓰였지만 일단 기계화된 흡혈귀를 단신으로 막아섰습니다. この先に用があるんだ。どかないなら 호각으로 싸우는 듯 했지만 실수는 순식간에 유리를 죽음 앞으로 몰아넣었는데 방금 사라졌던 미하엘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군임에도 불구하고 깔끔하게 메카 뱀파이어를 폭발시키는 미하엘. 미하엘 덕에 기차에 있는 인원들 전원 생존할 수 있었지만 유리와 동료들은 흡혈귀가 된 미하엘이 왜 아군을 공격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狩人奴らはこの地で完全に駆逐する。 눈에 거슬리는 사냥꾼들을 도쿄에서 모조리 없애버리려는 카슈너. 사냥꾼들은 이제야 지친 전투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흡혈귀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냥꾼 짬밥이 몇 년인데 이 정도 기습은 충분히 대처가 가능했고 지원을 요청하러 간 윌라드 교수를 빼고 4명이서 다수의 흡혈귀와 싸우는 사냥꾼 고작 인간 4명한테 하급종이 썰려나가자 보다 못한 카슈너가 직접 행차했습니다. さて舞台の幕を下ろすとしようか。 미하엘까지 합세해 기세가 흡혈귀 쪽으로 기운 상황. 다행히 윌라드가 제때 지원을 요청해 탱크를 몰고 왔고 카슈너는 군대와 대치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뒤 유리의 처리를 미하엘에게 맡겼습니다. ユリ生きろよ。兄さん兄さん 또 유리를 그냥 보내주는 미하엘. 그 시각 카슈너는 지붕 위에서 윌라드와 접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카슈너는 윌라드를 지원해주러 온 유리에게 시리우스가 몰살당했던 그날의 진실을 알려줬습니다. 本当によく働いてくれたよ。我々はその学者が古文書を解読したおかげでドックビルを発見できたわけだ。 설산에 숨어 살던 시리우스의 존재가 흡혈귀들한테 들킨 이유는 그 당시 고고학자였던 윌라드가 시리우스의 상자를 연구하고 있었기 때문. 가난한 고고학자였던 윌라드에게 흡혈귀들은 거액의 돈을 투자했고 윌라드는 아무것도 모른 채 시리우스의 비밀을 파헤쳤습니다. 그 결과 시리우스 일족이 살고 있는 설산을 발견했던 것이고 흡혈귀들은 윌라드의 연구 덕에 시리우스 일족을 몰살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주워준 은인이 일족의 원수란 사실을 알자 시리우스의 피가 복주하는 유리, 기세 등등했던 카슈너는 개빡친 유리한테 순식간에 꼬치구이가 됐고 유리는 그대로 일족의 원수인 윌라드마저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お前が全てを知った時が私の死ぬ時であればと。今がその時だ。 윌라드는 유리를 주었던 순간부터 이날이 올 줄 알고 있었고 자신의 죄를 이제야 속죄할 수 있었습니다. 全部箱のせいなんですか。教えてください教授。ウィラード教授。 아버지보다 더 오랜 시간 자신을 길러준 윌라드를 죽일 수 없는 유리. 윌라드는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인 시리우스의 상자에 대해 유리에게 얘기해 주기로 했고 그간 숨겨왔던 상자가 봉인된 장소를 유리에게 알려줬는데 ありとあらゆる知識と技術、人類からしてみれば英知の結晶が詰まっていると。あくまで伝承でしかなかったが。 인류의 모든 지혜가 담겼다는 시리우스의 상자. 문제는 이 상자는 오직 시리우스의 피로만 기동하며 시리우스의 피를 이용해야만 상자의 봉인을 풀 수 있습니다. 시리우스의 피가 없기 때문에 상자의 봉인을 풀 수 없지만 상자에 무섭도록 집착하는 예브그라프. 하지만 그는 이를 위해 과거 한 소년을 흡혈귀로 만들어놨습니다. ほぼ全域にわたったか。はい、すでに病は世界中に蔓延しつつあります。 흡혈귀들의 전염병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예브그라프는 흡혈귀의 멸족을 막기 위해 누구보다 빠르게 시리우스의 상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これは
シリウスの一族がかつて使っていた古代文字だ。 과거 윌라드가 해석한 고문서를 통해 유리 일행보다 먼저 상자가 있는 곳을 찾아낸 예브그라프. 그가 미하엘을 흡혈귀로 만든 뒤 미하엘이 뭘 하든 방치했던 이유는 바로 이 순간을 위함. 상자의 봉인을 풀 시리우스의 피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미하엘 또한 이 순간을 기다려왔기에 빈틈을 타 예브그라프를 공격했지만 권속은 주인을 죽일 수 없는 게 흡혈귀의 규칙. 오로지 이 순간을 위해 흡혈귀의 몸으로 동생을 상처 입히며 살아온 미하엘이었지만 전부 쓸모없는 일이 됐고 불행인지 다행인지 흡혈귀와 시리우스의 피가 섞인 미하엘은 봉인을 풀 수 없었습니다. それじゃあユーリーはそのシリウスの箱ってのを探すために一人で行ったんですか？南カラフトに。 한편 동료들에게 말도 없이 상자가 봉인된 사할린으로 떠난 유리. 윌라드와 동료들은 유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닌 멸망한 시리우스의 땅으로 가 상자에 대해 더 조사해보기로 했고, 이렇게 상자를 둘러싼 이야기는 최종장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ユーリー・ジロフ。今さらアレクセイの息子が何しに来た？ 러시아에 있는 사냥꾼의 도움으로 상자의 단서를 갖고 있는 노인을 찾아간 유리. 그는 왜 이제야 왔냐는 듯 유리를 쏘아붙였는데 유리가 멸망한 시리우스의 상황을 알려주니 노인은 그제서야 시리우스의 상자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お前と話していたらまるでアレクセイと話しているような気になったよ。父さん。 유리가 어릴 적 상자를 들고 마을을 뛰쳐나간 유리의 아버지 알렉세이. 그는 우연히 상자를 수색 중이던 한 유언과 만나고 그와 친분을 쌓고 마을로 초대하면서 지금 전 세계가 서로 앞다퉈 상자를 수색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サハリンだ。我らシリウス生誕の地であり、箱が生み出された聖域でもある。 하지만 유언은 알렉세이와 마을의 선함에 감동해 시리우스의 존재를 국가에 보고하지 않기로 했는데, 알렉세이는 영문 모를 상자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과 일족이 위험에 처할 것이 너무나 두려웠고 상자를 가지고 이곳 사할린까지 건너와 시리우스의 사원에 상자를 봉인시켰습니다. 하지만 봉인 또한 시리우스의 피가 필요했기에 결국 알렉세이는 자신의 피를 전부 바쳐 상자를 봉인. 요원은 그런 친구의 흔적을 이 자리에서 계속 지키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게 유리는 아버지가 봉인한 상자와 접촉하게 됐고 그 안에서 아버지의 과거와 희미하게 살아있는 아버지의 혼을 만나게 됐습니다. 父さん。 아버지에게 흡혈귀에게 학살당한 마을의 소식을 전했고 자신은 대체 뭘 해야 하냐고 묻는 유리. 알렉세이는 일족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바친 그날처럼 일족의 미래를 위해 마지막 남은 시리우스이자 아들에게 시리우스의 상자를 맡겼습니다. お前の出す答えを母さんと見守っている。父さん！ 드디어 찾아낸 시리우스의 상자. 하지만 이걸 곱게 가져갈 수 있을 리 없었고 유리가 이곳에 들어오는 걸 감시하고 있던 예브그라프는 전 병력을 동원해 시리우스의 상자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예브그라프의 명령에 따라 유리를 공격하는 미하엘. 미하엘이 예브그라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감염자의 피를 섭취함으로써 전염병에 감염되는 것입니다. 미리 감염자의 피를 마신 미하엘에게 증상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예브그라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됐지만 반대로 살 수 있는 시간은 하루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シリウス一族の聖域を模して作られたいわば分子された聖域といったところだろう。 한편 윌라드 일행은 시리우스의 땅에서 사할린의 사원과 똑같은 구조의 사원에 도달했고 그곳에서 상자와 쌍을 이루는 알 수 없는 구체를 발견했습니다. お前と遊ぶのは箱の解放の後だ。箱が長い眠りから目覚め開かれる。 상자의 봉인을 풀려는 예브그라프.
기가 막힌 타이밍에 동료들이 도착했지만 큰 활약은 하지 못했고 결국 예브그라프는 상자의 힘을 통째로 삼켜버렸습니다. 私こそがシリウスのヒナヴァンパイアの箱となるのだ 마침내 시작된 마지막 싸움. 예브그라프는 동족들까지 공격하기 시작했고 졸지에 유리와 미하엘은 흡혈귀들까지 지켜가며 예브그라프와 사투를 벌였습니다. 상자의 힘을 견디지 못한 예브그라프는 그대로 폭주해 괴물이 됐고 미하엘이 시간을 끄는 동안 윌라드는 유리에게 사원에서 찾은 상자의 제어 장치를 건네줬습니다. 압도적인 재생 속도와 강력한 힘 앞에 손도 쓸 수 없이 당하는 미하엘과 유리. 하지만 예브그라프의 몸은 상자의 힘을 견디지 못했고 신체 재생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힘을 쥐어짜내 예브그라프를 공격하는 미하엘과 유리. 미하엘은 예브그라프의 목을 따는 데 성공했고 상자를 뽑아내 유리에게 넘겨줬습니다. 生きろ箱と一緒に生きてきっと示してみせるよ 아버지와 자신처럼 일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닌 일족을 위해 살아달라고 부탁하는 미하엘. 마지막 말을 전한 뒤 미하엘은 눈을 감았고 이렇게 상자를 둘러싼 싸움은 조용히 막을 내렸습니다. 僕も F グラフのように箱に飲み込まれてしまったらその時は僕を殺してくださいもう一人の父として 또 하나의 아버지에게 마지막 말을 전하고 호련히 사라진 유리. 시간은 쏜살같이 흘렀고 사냥꾼들은 다시 흡혈귀와의 싸움으로 돌아왔는데 간혹 흡혈귀와 함께 다니는 신비로운 소년이 목격됐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あいつを狙う世界中の誰よりも早く見つける。それができるのは我々だけじゃないのか？そうですね。 그렇게 윌라드 일행은 유리를 찾는 여정을 시작했고 유리는 시리우스의 의지를 잇기 위해 그리고 흡혈귀의 병을 치료하고 이 세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오늘도 상자와 함께 여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僕は世界を守りつなぐもの 진행하는 시청자 여러분, 표고버섯입니다. 오늘의 애니 리뷰 전랑 시리우스 더 예거였습니다. 제가 과거 리뷰했던 카난의 감독과 연출팀이 간만에 뭉쳐 만들어진 근현대 흡혈귀 애니였습니다. 카난이 전투씬과 깔끔한 스토리, 몰입되는 감정선으로 상당히 호평이었기에 10년 만에 뭉친 제작진에게 기대가 엄청 컸는데 이번 철랑은 좋은 소재와 기술력임에도 불구하고 10년 전 만든 카난보다 상당히 아쉬웠던 작품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중간부터 엑스트라급으로 전락하고 초반 최고의 몰입을 자랑한 기계화된 흡혈귀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며 잠깐 나오고 사라져버립니다. 놀랍게도 여주인공으로 추정되는 인물도 나오는데 진짜 비중이 엑스트라급이라 정말 히로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남은 건 영화의 버금가는 연출을 이용한 대인 전투 장면과 가족과 일족을 지키려고 하는 유리와 미하엘의 가족에만 남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일본군과 경찰이 쌍으로 트롤링을 해서 애니의 흐름을 계속 방해하는데 얘네만 없었으면 히로인과 러브라인도 만들고 더 재밌게 스토리를 이끌어 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기대를 정말 많이 한 작품인데 이렇게 끝나버려서 오늘은 정말 투덜댈 게 많네요. 믿고 있었는데 PA웍스 무튼 요모조모 정말 아쉬운 애니 붕괴한 시이타케의 리뷰로만 만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밍나 맞다네.